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박희은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일찍 보냈고 딸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에겐 평생 동안 참으로 원수 같았던 딸 자식이 있었어요. 저는 77년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평생 일만 했습니다.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았거든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하는 식당에 나가 재료 손질하고 장사 준비 다 해놓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서서 허리를 두드려가며 일하고 해가 다 져서야 청소까지 말끔하게 해놓고 난 뒤 집에 가는 걸 평생 해왔습니다. 몸 쓰는 일이 제일 고생길이죠. 젊은 나이에 너무 고생을 해서 요즘도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시고 관절도 영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외동딸 하나 보고 그렇게 일했답니다. 딸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욕심이었죠. 하지만 딸은 어릴 때부터 혼자 있어 버릇을 해서 그런지 자잘한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생하는 어미 힘든 것도 몰라주는 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넉넉한 경제력을 갖춘다면 딸도 사람답게 크겠거니 했죠. 하지만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딸은 중학교 때부터 영 엇나가는 것 같더니 툭하면 사고를 쳐서 동네 창피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를 괴롭히고 돈을 뜯고 어디서 누구를 때렸단 얘기가 들리고 하여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죠. 결국 온 가족이 함께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전학 간 학교에서는 한동안 잘 지내는가 싶더니 고등학교에서도 사사건건 사고만 치는 거였어요. 어디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다가 걸려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술집을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어 걸린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복장이 터져서 살 수가 없었다고요.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남편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구장창 사고만 치는 딸을 타일러도 보고 혼도 내보고 머리도 밀어보고 같이 죽자고도 해보고 다 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효과는 한 달이 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딸 때문에 이사 후 먼 거리를 통근하던 남편이 그만 퇴근길 사고로 먼저 가는 일까지 생겼죠. 그 일을 겪으면서 딸과 저는 서로를 부여잡고 펑펑 울었고 딸에게 이제는 널 혼내줄 아빠도 없고 너랑 나 둘뿐이다. 마음 단단히 잡고 살자 우리 하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더 서럽게 울기에 이제는 정신을 차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놈 자식이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겠다고 다단계에 손을 대서 3천만 원이나 빚을 졌지 뭡니까? 어쩌겠어요.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백날 일한다 한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이런저런 일을 해서 그런 목돈을 갚을 만한 딸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갚아주면서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는데 그날은 정말 머리를 쥐어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던 딸이 24살에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일하다가 만난 남자라고 하대요. 속도 위반으로 사고를 쳤기에 불이 나게 결혼시켰습니다. 한숨만 나왔지만 애를 가졌다니 어쩔 수가 있나요? 그래도 사위는 성실하니 서글서글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멀쩡한 대학도 졸업했다는데 가족이 없는 게 흠일 수도 있지만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되려 저런 반듯하고 멀쩡한 사람이 어째서 개벽다구 같은 내 딸을 만나서 팔자를 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착하고 성실한 사위와 함께 산다면 딸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죠.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진짜 어른이 된다더니 딸도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았어요. 손자를 낳고 오손도손 잘 살더군요. 드디어 이것이 철이 들었구나 싶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반듯한 사이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어미로서도 마음이 좋죠. 근데 역시나 제 딸은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또 사고를 친 거죠. 이번엔 배포도 크게 사기를 쳤어요. 나이는 어리다 하지만 애도 있는 엄마가 여러 남자들한테 미혼인 척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해서 결혼하자며 돈을 뜯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딸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 사고친 이야기를 들을 때의 감정이 좀 무뎌진 줄 알았더니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요곳에 머리채를 쥐어잡고 패대기를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뚫린 입이라고 또 변명은 합니다. 장사할 돈을 벌려고 그랬다는데 어디 사람이 할 생각인가요? 장모가 돼서 딸 자식이 저러니 사위 볼 낯도 없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쉴 따름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사기친 남자 중 한 명이 사위의 회사 직원이었답니다. 사기를 쳐서도 안 되지만 사기를 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아무나 잡고 사고를 친 거죠. 그 바람에 사위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딸은 재판 끝에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정말 그 짧은 몇 년간 맘 잡고 살던 딸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답답해서 그저 한숨만 나오더군요. 이러다가는 내가 제 명예 못 살지 하는 생각만 들었죠. 게다가 사위도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주도 본체 만체하고 두문불출하더군요. 결국 제가 어린 손주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딸이 인간 노릇을 했어도 그 싹싹한 사위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지 자식까지 버리고 사라질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딸은 미워도 손주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마음 편히 집안에서 손주만 보고 있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홀로 집에 둘 수도 없었던 저는 결국 식당에 싹싹 빌어 양해를 구했고 손주와 함께 식당에 다녔습니다. 애를 데려가서 좌식 테이블 쪽에 앉혀놓고 장난감이나 동화책 같은 걸 갖다 놓으면 기특하게 혼자 잘 놀았습니다. 정말 그 사고뭉치 딸이 낳은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손주는 어려서부터 말도 잘 듣고 순하니 참 예쁜 아이였죠. 그렇게 얼마 지나니 사위가 가끔 식당에 오더군요. 와서 밥도 먹고 손주랑도 놀아주곤 했죠.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마음이 허해도 지 새끼는 눈에 밟히는 법이니까요. 예쁜 내 손주가 부모 다 잃고 쓸쓸하게 크면 어쩌나 마음을 졸였는데 한시름 놨습니다. 지 아빠 오면 좋아서 방글방글 웃고 사위도 얼굴이 헬쑥하니 다 상했으면서도 아이의 조그만 손을 잡고 놀러 나갈 때는 사람 좋게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찡하고 참 보기가 좋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5년이 되었고 딸은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이혼도 했죠. 문제는 딸이 그 이후에도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싸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연락도 잘 안 받고 하지도 않고 지 속으로 나온 새끼가 보고 싶지도 않은지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만 했습니다. 저는 계속 손주를 데리고 식당에 나가고 일 끝나면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재우고 다음 날엔 또 손주를 데리고 식당에 나가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손주는 제 손으로 다 키운 거죠. 사실 식당 사장은 손주를 데려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겠어요? 눈칫밥 먹어가면서도 나 죽었다 하고 아이 데리고 계속 식당에 나갔죠. 천만다행으로 손주는 기죽는 것도 없이 무럭무럭 잘 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위는 손주를 데려가질 않고 이따금씩 연락만 했어요. 손주가 아빠를 찾을 때면 너무 보기가 딱해서 아무리 바쁘고 사정이 안 좋아도 애는 꼭 보러 오라고 몇 번이고 당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사위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애를 보러 오더라고요.
지도 힘들 텐데 올 때마다 작은 돈이라도 꼭 쥐어주고 가는 게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그렇게 어렵게 키운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애를 2번 키우는 기분이었죠. 할머니도 잘 따르고 앙증맞게 가방도 메고 학교를 잘 다니더군요. 그런데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사위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위는 다른 동네에 있는 큰 정육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고기를 써는 기계에 사고를 당한 거였죠. 결국 왼손 둘째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어찌나 끔찍하던지요. 머리가 새하얗고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게다가 이 사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위의 잘못으로 밝혀져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곤 자식밖에 없는 사위가 일도 못하니 돌아갈 곳이 달리 있나요? 결국 사위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해하고 면목 없어 했지만 저는 그저 사위가 어서 낫고 손주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먹일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 그때부터 식당 2군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일하던 식당 일이 끝나고 나면 24시간 하는 식당에서 또 일을 했죠.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직 정신력이었지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시에는 집에서 저만 기다릴 사위랑 어린 손주를 생각하면 제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온몸이 부서져라 저를 보면서 사위는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손가락도 없고 직장 잃은 지 오래돼서 아르바이트만 하던 청년이니 번번이 좌절되었죠.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저를 위하는 행동들이 참 대견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저도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쳐서 그런지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더군요.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50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어느 날 쟁반에 반찬들을 가득 담아 젠걸음을 치다가 그만 문턱에 걸려 크게 넘어졌는데 손목으로 잘못 짚어버렸어요. 다리도 다치고 손목도 인대를 다쳐서 한동안 보호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끼고 있을 수가 없으니 그냥 파스를 붙이고 이를 악물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온통 퉁퉁 부어서 제 손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찜질을 해도 통증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몸을 생각한다면 그때 일을 쉬고 병원을 다녔어야 했는데 또 사정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혹사만 시켰죠. 그래서인지 요즘도 손목이 시큰시큰합니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힘들게 지냈지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손주가 정말 바르고 착하게 잘 컸다는 겁니다. 아마 지 애비인 우리 사위를 닮았겠죠. 딸 자식 키울 때도 일하느라 바쁘고 손주 키울 때도 또 쉴 틈 없이 일하느라 바빴지만 손주는 딸과 달라서 참 키울 맛이 나더군요. 조금 머리가 컸다고 저를 위해 밥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갖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뭐 하나 사달라며 칭얼거리지도 않았어요. 어린 게 철이 일찍 들어서 그런지 다른 집 애들이나 지 엄마처럼 말썽도 피우지 않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대나무처럼 곧게 잘 컸답니다. 돈이 부족해 좋은 학원도 못 보내서 그게 또 마음 아팠는데 혼자서도 공부도 참 잘했어요. 제가 딸 자식 복은 없어도 손주 복은 이렇게 많답니다. 물론 그런 착한 아이라 해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손주를 맡아 키우다 보니 힘이 들 때도 정말 많았죠. 몇 번이나 다 그만두고 알아 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쉬겠다 하면 대신 들어와 일할 사람이야 얼마든지 많으니 난 죽어도 아프면 안 된다며 억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죠.
몸이 아파 엉엉 울고 싶어도 손주가 자고 있으니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까맣게 멍든 가슴만 내리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 나마저 없으면 저 녀석이 혼자 던져져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가요? 그 생각만 하면 울컥 치밀어서 적어도 우리 손주가 성인이 돼서 제 스스로 사람 구실할 때까지는 제가 죽어도 안 죽고 지켜줘야 한다고 이를 정말 악물며 그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손자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아줌마 딸이 이수진 맞지? 이수진이 어디서 지금? 몇 년 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네, 딸이 또 사고를 친 거죠. 그 사람들은 저에게 딸을 내놓던지 딸이 가져간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다 했네요. 나중에 정황을 알아보니 딸은 도망을 가버렸고 경찰은 딸을 찾아다니고 있더군요. 저는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딸한테 혹시 연락 와도 절대 돈을 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갔는지 가늠도 안 될 정도더군요. 그날부터 사람들이 자꾸만 식당이고 집이고 찾아와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애도 있는데 그만 찾아오라고 해도 어디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는답니까? 결국 손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시피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은 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할 테니까요. 몇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다친 데는 없어. 그런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집으로 와 우선. 이사한 집 주소 알려줄게.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얼른 와. 혹시 엄마 집 근처에 나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여기까지는 몰라. 빨리 집으로 와. 여기가 제일 안전해. 알았어. 빨리 갈게. 그리고 몇 시간 후 벨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초췌하게 반쪽이 된 행색에 딸이 서 있더군요. 그 많은 돈을 뜯어가 놓고 어쩌면 저리도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 마냥 초라한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렸습니다. 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배가 고픈지 밥을 찾았고 저는 따뜻한 국에 밥을 내어주었죠. 딸에게 이렇게 제대로 밥상을 차려준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미가 돈 번다고 제대로 못 키워서 딸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딸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먹더군요. 그리고 15분 정도가 흘러 식사가 끝났죠. 저는 딸이 식사를 마친 것을 확인한 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나와서 딸의 손에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갔죠. 딸은 혼비백산해서 경찰에 끌려나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엄마야? 자식 새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경찰을 불러서 날 끌고 가게 해? 하며 아주 발악을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이제껏 속으로만 삼켜왔던 말을 내뱉어버렸습니다. 그래, 네 새끼 보호하다 보니 내 새끼가 제일 나쁜 사람이더라. 네 새끼를 지키려면 내 새끼가 없어져야 한다고. 네가 네 새끼를 위해 내 새끼를 감방에 보내야 하는 내 심정을 알아? 다시는 엄마라고 찾아오지 마. 내가 죽어도 네 새끼 잘 키울 테니까.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 소리쳤습니다. 그간의 한이 녹아나는지 제가 듣기에도 무시무시하고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끌려나간 딸은 이번에도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출소한 딸은 어떤 남자와 함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신고한 엄마에게 앙심을 품은 듯 했죠. 집에서 쉬고 있던 저는 벼랑간 봉변을 당한 거죠.
딸과 그 남자는 저를 때렸고 제가 몰매를 맞아 쓰러져 있는 사이에 지갑에 있던 돈도 다 가져갔습니다. 정말 그때는 눈앞이 번쩍번쩍하니 죽는 줄만 알았어요. 다행히 하교 후 집에 돌아온 손자가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바로 제 아빠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에 바로 달려온 사위는 모든 것을 즉각 증거로 남기고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법으로 다스려줘야 한다며 모든 것은 자신이 대리하겠다고 했죠. 사실 우리 사위는 몇 년 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딸과 만났을 때 사위는 법대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런 결혼으로 공부를 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급하게 들어간 거였죠. 이후 딸로 인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위는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손을 다친 거죠. 그때 저는 사위에게 우리 집으로 들어와 공부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뒷바라지는 제가 해주겠다고요. 사실 저에게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혼자 벌어서 손자와 둘이 먹고 살기에도 팍팍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사위를 공부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소리 같기도 했죠. 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랑스러운 손주의 어미는 이미 전과자고 저는 나이가 있으니 언제 갈지 모르는데 저까지 가고 나면 손주에게도 제대로 된 가족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 아빠는 손가락 없는 장애인이라 하면 손주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 것 같았죠.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도 두 부자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길밖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를 믿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묵묵히 지원해 준 거죠. 처음엔 이제 늦었다며 손사래를 치던 사위는 마음을 잡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6년간 공부한 끝에 합격해서 자랑스럽게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우리 사위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그날 맛있는 케이크 사다 놓고 사위랑 손주랑 파티를 하는데 사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님, 그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이제 고생시켜드리는 일 없도록 할게요. 하는데 셋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케이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운 변호사 사위의 말대로 이번에도 딸을 제 손으로 신고했습니다. 딸이 저를 죽일 뻔했으니 이번에는 가슴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빠져나간 기분이었어요. 딸 자식이 지 손으로 천륜을 끊어버렸으니까요.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것이 1년 좀 넘게 지났나 봐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숨어 다니던 딸은 결국 사망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실 죽기엔 너무나 이른 나이인데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거겠죠. 딸을 보내고 오는 길 이상하리만큼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엄마를 보낸 우리 손주도 마찬가지더군요. 가여운 손주가 엄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겠죠. 어쩌면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안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사위 그리고 손주는 여전히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위 덕에 이제는 고생도 안 하고 깨끗하고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도 했어요. 젊은 사람이 괜히 늙은이 끼고 있는 것 같아 중간에 재혼하라고 내보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 하면 치가 떨린다며 그냥 속 편하게 저랑 살겠다고 너스레를 떨더군요. 사실 저는 장모님이 아니라 사위의 어머니로 산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큰 돌덩이가 있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워서 남편도 그리 되고 사위도 손주도 이 어미까지도 평생 상처구나 하는 마음의 짐이죠. 그런데 이런 제 속을 아는지 어느 날 사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현성이 너무 잘 컸잖아요. 평생 어머니가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수진이를 잘못 키우신 게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코가 찡하고 목이 막히는지 눈물이 핑 돌아 사위의 손을 잡고 고마워 원호야. 엄마가 우리 원호도 현성이도 더 사랑해 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잘 큰 손주는 이제 21살이 되었어요. 커갈수록 느끼는 건데 손자는 분명히 제 아빠를 많이 닮았죠. 심지어 제 아빠처럼 법대를 다니고 있답니다. 아마 여자친구도 있는 눈치던데 부디 여자를 보는 눈은 제 아비를 닮지 않았길 바랄 뿐이죠. 제 딸 자식 보면서 그만큼 마음고생하며 자랐으니 똑똑한 우리 손자 안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종종 딸 생각이 나기도 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마음이야 아무리 그런 악한 딸 자식이라도 안 아플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늘이 그 아이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어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저보다 먼저 간 제 딸 자식이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